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아이의 피부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피부 속 12mm 두께의 전선에서 매일 밤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피부의 각질층은 벽돌과 모르타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각질세포라는 벽돌을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라는 모르타르가 단단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토피 피부에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필라그린이라는 단백질이 유전적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필라그린이 없으면 각질층의 모르타르가 사라집니다. 벽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외부의 모든 것이 피부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침투한 이물질에 피부 속 면역세포가 반응합니다. 비만세포라 불리는 이 세포들이 폭발적으로 히스타민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히스타민은 신경 말단을 자극합니다. 그 신호가 척수를 타고 뇌까지 전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0.1초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긁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학적으로 뇌가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긁으면 긁을수록 피부 장벽은 더 무너집니다. 더 무너지면 더 가렵습니다. 이것이 아토피의 지옥 같은 악순환입니다. 대한민국 소아 아토피 유병률은 20%입니다. 5명 중 1명. 지금 이 순간 수십만 명의 아이가 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집욕실 안에 있습니다. 특별한 약이 아니면 물입니다. 다음 장면부터 그 과학을 해부합니다. 아토피의 진짜 뿌리는 피부가 아닙니다. 면역계입니다. 정확히는 면역계의 균형이 한쪽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 면역에는 TH1과 TH2라는 두 팀이 있습니다. TH1은 바이러스 세균과 싸우고 TH2는 기생충 알레르기를 처리합니다. 아토피 아이는 TH2가 과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먼지 한 톨, 꽃가루 한 개에도 핵폭탄 수준의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과잉 반응이 IL-4, IL-13이라는 사이토카인을 퍼뜨립니다. 이들이 피부 염증을 유발하고 가려움을 촉발하는 IL-31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많은 엄마들이 오해를 합니다. 민감한 피부에 물이 닿으면 더 자극받을 것이라고. 실은 그 반대입니다. 적당한 온도의 물은 면역 재조정의 스위치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이 아닙니다. 명확한 생리학적 경로가 있습니다. 그 경로는 열충격 단백질에서 시작됩니다. HSP Heat Shock Protein. 우리 몸이 열에 반응해서 만드는 긴급 복구 단백질입니다. HSP는 손상된 단백질을 수리하고 면역 신호를 조절하는 경비대장입니다. 아토피 피부가 과하게 흥분한 면역 시스템을 진정시키는데 이 단백질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HSP가 일상 체온에서는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체온보다 약 1, 2도 높은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38, 40도 반신욕의 온도가 설계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38도의 물이 피부에 닿는 순간 정확히 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그 10초 단위의 연쇄 반응을 추적합니다. 38도의 물이 피부에 닿는 순간 진피층의 온도 수용체가 활성화됩니다. 루피니 소체와 자유신경 종말이 열 신호를 잡아채 뇌로 보냅니다. 시상하부가 신호를 받습니다. 즉시 명령을 내립니다. 피부 혈관을 열어라. 말초혈관 확장, 메소다일레이션이 시작됩니다. 피부 세동맥에 평활근이 이완되면서 혈관이 최대 5배까지 열립니다. 이것이 반신욕 직후 피부가 발갛게 변하는 해부학적 이유입니다. 손상이 아닙니다. 혈관이 열리는 것입니다. 산소와 영양소와 면역세포가 피부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혈류가 증가하면 피부 조직 안의 노폐물도 씻겨나갑니다. 브라디키닌, 프로스타글란딘, 염증을 지속시키는 물질들이 림프계로 배출됩니다. 동시에 배꼽 높이까지 차오른 물의 수압이 림프 순환을 가속합니다. 약 40mm 수은주의 압력이 하지와 복부 림프관을 부드럽게 압박합니다. 그리고 7분이 지났을 때 열충격 단백질 HSP가 본격적으로 생성됩니다. 세포 안에서 마치 긴급 수리팀이 출동하듯 단백질 복구와 면역 조절이 시작됩니다. HSP는 조절 T세포, T렉을 깨웁니다. 트레르데빈 데르드 마일레점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신경학적 변화도 일어납니다. 온열 자극이 A델타 신경을 활성화시켜 게이트 조절 이론이 작동합니다. 가려움을 전달하는 C섬유 신호가 차단됩니다. 반신욕 10분. 피부에서, 혈관에서, 신경에서, 면역계에서 동시에 4개의 전선이 아토피를 향해 반격을 시작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한 번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HSP의 면역 조절 효과는 일회성이 아니라 누적됩니다. 주 1일 2회 반복될 때마다 면역의 균형이 회복됩니다. 1주차 혈류 개선이 시작됩니다. 피부 조직의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늘어나며 세포 재생 속도가 빨라집니다. 2주차 각질층의 수분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반신욕 중 각질층의 한수율이 30%에서 60%까지 상승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기저수분량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이때 반신욕 직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이것이 Soak and Smear 요법입니다. 수화된 각질층은 평소보다 보습제 흡수율이 3-4배 높습니다. 3만 4주차 Treg 세포의 누적 활성화로 Th2 반응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IgE 항체 생성이 감소하고 비만 세포의 탈과립이 억제됩니다. 히스타민 분비가 줄면 가려움이 줄어듭니다. 처음으로 아이가 밤에 그것이랑 2시간을 잡니다. 5-6주차 피부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화합니다. 아토피의 주범 황색 포도상 구근의 비율이 감소하고 피부를 지키는 공생 세균들이 균형을 되찾습니다.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정상화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밤사이 피부 세포를 재생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잠이 깊어질수록 피부도 더 빠르게 회복됩니다. 82주차 피부 장벽이 눈에 보이는 수준으로 회복됩니다. 경피 수분 손실 수치가 처음의 절반으로 떨어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각질층 균열이 메워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피부가 덜 가려운 것이 아닙니다. 면역계가 재조정되고 장벽이 물리적으로 재건된 것입니다. 아이의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되찾은 것입니다. 배꼽까지만 담그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 높이는 복부대동맥을 최대한 가열하면서 심장과 폐에는 수압이 닿지 않는 해부학적 최적선입니다. 소아 피부는 성인보다 각질층이 40% 얇습니다. 경피 흡수율은 훨씬 높고 체표 면적 대비 열 손실도 끕니다. 그래서 38도 초반 10분 이내 발한 즉시 종료. 이 원칙이 소아에게 더 엄격합니다. 정리해봅니다. 38, 40도 배꼽까지 10초 15분 주 1, 2회. 이 숫자들은 경험치기 아닙니다. 혈관, 신경, 면역, 림프 4가지 해부학적 경로에서 동시에 최적 반응이 일어나는 치료창 테라퓨팅 윈도우입니다. 반신욕은 아토피를 하루아침에 고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주 2번 피부의 밑바닥에서부터 면역과 장벽을 동시에 재건합니다. 그것이 수주 후 기적처럼 느껴지는 변화의 실제 구조입니다. 실제 육아 블로그들에 올라오는 후기들이 있습니다. 엷꽃이 핀 아기, 아토피로 긁던 아이, 꾸준한 반신욕 후 피부가 회복됐다는 엄마들의 기록. 이제 그 경험들이 왜 가능했는지 당신도 알게 되었습니다. 피부는 인체에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그 장기가 스스로 회복할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반신욕이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오늘 밤 욕조에 물을 채우십시오. 38도, 배꼽까지 10분. 그리고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처음엔 피부가 발갛게 변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혈관이 열리는 소리입니다. 면역이 깨어나는 소리입니다. 몇 주가 지나면 아이가 긋지 않고 잠드는 날이 옵니다. 그날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집안의 가장 작은 욕조가 가장 큰 치료실이었다는 것을. 다음 영상에서는 반신욕 직후 반드시 해야 할 Soak and Smear 완벽 가이드를 공개합니다. 어떤 보습제를 어떤 순서로 몇 그램을 발라야 하는지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